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기술 시점의 MC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기술 시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쉽게 만나뵐 수 없는 스타 기술인분들의 노하우를 탈탈 터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번에 노하우를 들어볼 직종은 바로 자동차 정비 분야인데요. 우리 삶에 뗄 수 없는 자동차를 정말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자동차 정비를 소홀히 할 수 없죠, 절대. 그래서 오늘 전지적 기술 시점에서는 자동차 정비 전문가로 실력을 인정받으신 스타 기술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노하우를 탈탈 털어주실 스타 기술인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자동차 정비 직종 스타 기술인 박춘봉님 오셨습니다. 아유, 또 뵙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스타 기술인 박춘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춘봉 기술인 반갑습니다. 네, 어떤 프로필만 봐도 믿음만 딱 가는 곳이 저 제 차를 정비를 정말 맡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 불쑥 드는데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정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때 당시에 권투라는 것은 보통 스포츠라는 것은 젊은 시절밖에 안 되잖아요. 네. 한 10년 동안 권투에서 벌어서 평생 먹고 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기술을 갖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네. 계기는 어쨌건 권투를 시작했다가 조금 향후 좀 장기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또 수단으로 좀 더 딴 걸 찾다 보니까 네. 이제 정비직 쪽에서 그러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접근하셨을 때 자기 개발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정비 업체에서 살아남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즉 인정받는 정비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계 관련해서 21개의 면허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홀로 노력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게 해줬던 뭐 원동력이랄까? 끈질긴 그 인내심,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져졌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름 때도 뵐 때 그랬지만 체격에서 이미 말투나 모든 게 압돌당해서 저는 팔랑팔랑팔랑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처럼 약간 먼저 기술인의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꿈을 꾸고 계속 따라가고 있는 예비 자동차 정비 기술인 분들이 기술을 숙련할 때 좀 명심해야 될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의 자동차는 IT와 접목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처음에서 끝까지 자기 개발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개발 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정비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근데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활 속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니 해도 역시 엔진 오일이죠. 야, 이게 정말 달라요. 브랜드마다도 저도 차를 여러 번 바꿔봤지만 이 교환 주기가 어떻게 돼요? 엔진오일 교환 주기는 각 메이크마다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즉 정비사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8,000km에서 10,000km 교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언제냐? 너무 것 같은데 준비해야겠다. 그렇다면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법에 대한 그 시연 영상을 보면서 또 기술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는 것 같고 좀 어떤 걸 먼저 하는 거죠? 네, 엔진오일을 점검하기 전에는 자동차가 평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겠죠. 열이 정상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시동을 끈 다음에 3분 정도 대기한 이후에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F와 L, 즉 F점에 가까울수록 엔진오일 양은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와 L 사이 2분의 1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엔진오일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유적할 수 있는 것은 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양만 체크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다른 걸 더 볼 게 있나요? 오일 양을 점검을 했다면 네. 오일 색깔도 중요하겠죠. 색상. 그래서 레벨 게이지를 뽑았을 때 가급적 레벨 게이지에 묻어 있는 오일이 투명한 상태면 좋고요. 진한 갈색을 띈다든가
하면은 엔진 오일이 이미 좀 오염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오일 교환할 시점이 다 됐다라고 판단하시고 정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생활 속 정비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만큼이나 정말 중요하죠. 아, 이거 없어가지고 고생한 분들 많을 거예요. 워셔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저도 갈 줄 아는데 어쨌건 좀 궁금한 게 워셔액은 특히 동절기에 잘 좀 체크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워셔액은 사계절에 다 필요한 것이 워셔액입니다. 근데 겨울철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녹아서 앞차가 주행을 할 때 그 물방울들이 차 뒷차에 묻어 있을 경우 워셔액을 분출하게 되면 그 워셔액이 얼어버립니다. 일반적인 물을 넣었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순도 100%인 에탄올 워셔액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워셔액은 또한 인화성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코올 100%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있거든요.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워셔액을 다룰 때는 화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워셔액통에 소주 넣어도 돼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넣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죠. 되게 괜찮긴 하다는 거. 네. 처음 알았다. 되는데 워셔액 보면 파란색도 있는데 제가 근래 초록색도 써봤거든요. 그 무슨 차이예요, 그거? 그거는 이제 워셔액 성분보다는 그 색소를 넣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황색도 있고 약간 저렇게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서너 가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약간 취향에 따라 나는 약간 그런 거네요. 네. 제품상 차이는 없다. 네, 제품상의 네. 차이는 없습니다. 또 다음 생활 속 정비 요령 세 번째를 체크해 볼 텐데요. 세 번째도 중요하죠, 역시 냉각수. 자, 냉각수는 자동차에서 근데 저도 잘 헷갈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엔진에 냉각만 시킨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냉각수는 몇 가지 역할을 합니다. 방청, 부식 방지 작용, 그다음에 냉각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냉각수가 하는 역할인데요. 물만 넣게 되면은 그 겨울철에 얼게 되죠. 그리고 녹물이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을 혼합해서 자동차의 엔진의 냉각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냉각수의 제일 그 메인 목적이 엔진을 식혀주는 건가요? 네, 엔진에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자동차 엔진은 열기관이거든요. 그 열을 일정한 열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일정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냉각수의 역할이다. 제가 한자가 약해서 방청이 뭐예요? 방청객 죄송합니다. 방청이 진짜 모르겠는데. 엔진의 내부에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 부식 냉각수 방지의 해주는 역할이죠. 다들 몰랐을 거야. 앞에 지금 또 웃고 있는데 오빠는 다들 모를 거야. 뭘 알았어? 몰랐잖아요. 본인만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아닌데. 냉각수 점검법에 대한 시연을 함께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라디에이터 캡을 열려고 하는데요. 라디에이터 캡을 여는 목적은 냉각수 양이 얼마나 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는데 냉간 상태에서 점검한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캡을 뜨거울 때 열게 되면 라디에이터 속에 있는 냉각수가 뿜어져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밥솥 김 빠지기 전에 열 때 비슷한 어떻게 건가? 알았어요? 네, 그거하고 몇번 똑같습니다. 당해봤거든요. 보니까 약간 천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네. 네. 물론 이제 캡을 열 때 이제 걸레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걸레로 캡을 감싸고 1단을 열어서 내부의 압력을 일단 좀 해지를 하고 다시 꾹 눌러서 2단으로 열게 되면은 캡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1단과 2단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가득 차 있다. 네, 녹색 물질이 이제 냉각수 상태고요. 지금 저 자동차 엔진은 냉각수가 정상적인 양이 들어있고 색깔이라든가 비중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네. 적당히 에메랄드색, 약간 녹색이면서 거의 가득 차 있는 저 네. 상태가 지금 딱. 자, 근데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없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냉각수가 부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뭐 샌다든가 네.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 줄어드는 부분에 고장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고요.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동액을 혼합을 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 부동액이 없을 경우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생수를 넣는다든가 이런 걸 넣게 된다면은 냉각 라인에 오염, 부식이 발생되게 되면은 엔진은 이제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정제되지 않는 수돗물. 오히려 정제된 게 더 위험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부식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부식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진짜. 영상 보면서 정말 긴 설명을 다 들어봤는데 그 외에 또 뭐 냉각수 관리법으로 또 잊지 않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냉각수가 어딜 새나 그다음에 캡을 열어서 냉각수 점검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박춘봉 기술인의 시연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쏙쏙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좀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운전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운전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운전 전의 점검이 중요하죠.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자동차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먼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사이드 밀러나 타이어 공기압 상태.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탑승하기 전에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헤드램프가 점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램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열들 많이 하잖아요, 차에. 네. 그 예열 꼭 필요한가요? 어때요? 여름보다는 계절적으로 겨울에 에어리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 30초 내지 1분 정도는 에어리 필요하지 않겠나. 사람도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듯이 자동차도 운행하기 전에 그런 준비 운동 과정이 그 에어리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노하우나 팁을 또 알려주셨는데 운전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겠죠. 네,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인데 자동차를 안전하게 잘 타려면은 예방정비가 필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업용 차가 아닌 자가용들 기준으로 차를 교체해야 되는 뭐 주기가 있을까요? 몇만 킬로 나 10만 탔어, 20만 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차가 수명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물론 영원불면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길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근데 유지 관리가 소홀해서 자동차가 망가져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이지 화물차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100만 킬로, 200만 킬로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영업용은 그만큼 시계에 맞춰서 예방 정비를 잘해서 그렇게 오래 타는 거고요. 자가용은 또 그렇게 관리 유지를 안 하다 보니까 수명이 그만큼 짧아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 2021 스타 기술인으로 선발이 되셔서 이렇게 또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2021년 스타 기술인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촬영까지 하고 있는데요. 선배 스타 기술인 하는 것들 보고 또 열심히 해서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박춘봉 기술인의 조언 잘 들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심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뵈서 즐거웠습니다. 네. 자, 전지적 기술 시점 다음엔 또 다른 직종의 스타 기술인 분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즐거운 시간 가져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